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만을 여러분. 멋진 화요일 5월 1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많이 따뜻해지네요. 아침 새벽에는 조금 추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뜻해져서 출근하는 그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날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조금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헷갈린다 인플레이션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쪽도 있고 지난 주말에 고용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금리는 떨어지다가 즉 채권 가격은 오르다가 다시 한번 주말 폭탄을 한 대 맞았죠. 고용 지표가 너무 엉뚱하게 나오니까 폭탄을 맞아서 멍멍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있을 것 같고 금리가 다시 올랐고 인플레이션의 근원적 변화에 대한 생각 등등이 합쳐지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전통주들은 그냥 그대로인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몇몇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TV 5월 11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이야기부터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미국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사정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이죠. 이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건데,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 지금 이미 보셨다시피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했어요. 다른 시장이 아니고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했고 전통주들은 하나도 안 빠졌죠. 다우가 장중에 35,0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또 했어요. 그런데 기술주들이 너무 하락폭이 크게 나오니까 같이 좀 밀려 내려왔고 중간에 낀 S&P 500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이 1.04%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미국 시장의 본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1.04%. 근데 다우는 플러스 나다가 잠깐 밀려서 0.1% 떨어졌고 나스닥은 무려 2.5% 떨어졌고 러셀 2000도 2.41%나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그럼 큰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어요. 기술주들의 낙폭만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빠졌고요. 반도체가 4.66%나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한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는 투자 의견 하향이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이 페이스북과 알파벳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시키면서 각각 페이스북은 4.11% 그리고 알파벳은 2.56%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덩달아 물귀신으로 다 떨어졌어요. 애플이 2.58% 떨어졌고 아마존이 3.07%, 마이크로소프트 2.09% 떨어졌고 오히려 사실은 이것보다 칩 주식들이 더 떨어졌는데요. 퀄컴이 무려 6%대 하락을 보여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6.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6%, 5.97% 떨어졌고 인텔도 2.95, AMD 3.5, 엔비디아 3.69%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6.4%나 떨어졌는데 이거는 미국과 관련이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테슬라 공장의 대기질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겨우 100만 달러, 11억 정도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동의했다는 소식에 6% 폭락이 조 단위의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11억 벌금 받고 조 단위의 주가 하락,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3M 2% 올랐고요. 프록트앤갬블, 존슨앤존스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버라이즌, 하니웰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전통주들은 강세, 기술주들은 약세. 그러니까 기술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버벅버벅 됐죠. 나쁘지 않고 실적도 좋았는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하나 살짝 튀어나오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런 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이제 증시각도에서는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떨어졌습니다. 아유, 하락해서 속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저희는 그 다음에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인플레와 관련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말 고용은 예상보다 월등히 적게 나오면서 단기적인 인플레 우려는 불식이 되었죠. 그리고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은 일시적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어우러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단기적으로 고용이 안 좋으면 향후에 고용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한꺼번에 빵 튄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긴급 재난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 받는 것들이 끝날 때쯤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일자리 구하려고 아비규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취업률 빵 하고 뛰겠죠. 고용 지수가 빵 뜹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빵 뛰겠죠. 그런 부분이 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어떻다? 안 빠져.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 렉이 걸려서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일단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5년 BER, Break Even Rate라고, 제가 본전금리라고 제가 표현하죠. 이 본전금리.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본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72%까지 올라갑니다. 5년 물가 2.72%. 응? 자, 여러분 2.72% 5년짜리 적금 낸다고 생각하세요. 가입할 사람 얼마 될까? 한국만 해도 수십조일 거야. 그죠? 부동산 자금 예금에 놔뒀다가 손해보는 거 같아서 주식시장 들어왔는데 다 예금 다시 들어가겠죠? 이 정도면 한국으로 환산해 본다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원자재 가격은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오늘 약간 엇갈렸습니다만 주요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중국의 벤치마크 철광석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미국의 채권금리 10년물은 다시 한번 1.6%로 재진입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대로 고용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시적일 것이냐? 오늘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CNBC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직자 4명 중 1명은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고, 2021년 4월 기준으로 장기 실직자 수는 270만 명. 이것은 2월 대비 2배나 증가한 심각한 수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따르면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미국의 고용지수에서 양질의 정규직 고용은 줄어든 상황에서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단기 고용은 부양책에 따라서 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풀어놓고 공급 렉이 걸려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은 지속. 그러다 보니 금리물도 상승으로 땡겨진 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진하게 만들었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진하게 올 거라고 하는 이 시장의 생각은 금리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고,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그렇게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 아이고 금리도 오르겠다, 주가는 더 이상 안 오르니 차익 실현이 일부 시작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JP모건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1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 차질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경기 회복이 돼서 그게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상승세를 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의 종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JP모건은 채권보다는 증시보다는 원자재를 선호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각동이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줄다리기처럼 밀었다 수급에 따라서 밀었다 당겨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배당을 준다거나 스스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거나 뭔가 자기가 이렇게 도전과 응전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자산이 좋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원자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다면 원자재 관련주까지는 뭐 오케이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JP모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멈추지 않고 뭐 청강석 선물도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결국 지나가면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연준 의장들이 얘기했지만 그 얘기 안 하더라도 시장은 이번에 그 고용 악화는 일시적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근데 보면 내용을 따져보면 고용의 질은 좋지 않고 나중에 안 좋은 고용, 그러니까 알바식의 고용은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고 이것들이 어우러지는 상황에서 경기는 회복되는 듯 하고, 자 그렇다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쪽에 이익은 증가할 것 같고 이익 증가하는 쪽으로 돈을 빼야 할 것 같고 기술주는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는 좀 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서 오늘 시장의 결과치를 만들어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변동이 너무 없어요. 달러 가격 제자리, 금리도 소폭 올랐지만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에서만 일종의 기술주 발작이 나온 거거든요. 기술주 발작이 왜 나왔는지를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 발작이 아니라 기술주 발작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허니얼이나 이런 것들 전통주들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해본 결과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가격 부담이 어우러지면서 나타난 것이 오늘의 미국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뉴스들 한번 그 달러 가격이 왜 지금 약화된 다음에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인데, 일단 미국 금리는 1.6%까지 올라왔고요. 이번에 이제 채권도 조달을 하는데 채권 조달은 현재 봐서는 발행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 제로 금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채권 10년물 1.6%가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됐잖아요. 2개월 만에 최고 약세인데 그게 반등을 할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는 테이퍼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틴스 카작스 ECB 최고 의사결정기구 정책위원회 멤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융 여건이 우호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6월에 덜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유동성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매우 핵심이다. 유연성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국의 파운드가 급등을 했는데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SNP라는 당이죠. 선거에서 스코틀랜드에서 1당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3년 분리독립 투표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 파운드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도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제자리를 찾는데요. 미국의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멈췄다 라고 해서 급등했다가 제자리를 찾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천 라가르드 ECB 총재가 가상화폐는 지금 자금 세탁에 취약하고 내재 가치가 없으며 여기까지는 뭐 맞지. 근데 돈을 다 잃을 각오로 투자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여기는 칼자를 쥔 사람들이죠. 권력은 쥔 사람이라 권력을 쥔 사람들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가상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헷갈리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조금 늦었는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날 거라고 고용 지표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현재 상황과 모든 상황을 유추해 보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기술주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런데 대체제가 있지. 다른 주식들은 좋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보여준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맥락이. 한국 주식이 지금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르죠. 왜냐하면 이익 증가폭이 갑자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쏠리면서 한국의 주요 주식이라고 여겨졌던 주식들은 좀 쉬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재미가 없고, 어제 한국 자동차 수출 나왔는데 미국 점유율이 10%까지 올랐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좋았을 때 이후 처음으로 10%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 주식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호재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주하고 좀 다른 궤적을 자동차들이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고민할 거리를 많이 남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따 오후에 또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